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왕릉의 원형 복원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열띤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지역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생기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이 뛰고 있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김소영, 김신혜, 이재필 세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지어진 지 50여 년이 지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00m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을 갖추고 있는 빙상장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10개 넘는 지역이 유치 의사를 내비쳤고 최종 7개 지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국제 스케이트장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태릉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자체들이 이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경기장 건립 비용 2천억 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됩니다.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도권 유일 국제 스케이트장이라는 희소성에 지자체 홍보는 물론 선수단 훈련, 국제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특색 있게 지으면은 지역의 그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그 체육시설들이 이제 입주하게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영업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활성화되면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치러졌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도 고민했지만 선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접성,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가까이 가서 그 스케이팅을 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느냐 하는 근접성. 그다음에 일단 토지가 또 그 매입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고속도로와 기차, 항공 등의 교통망과 각종 장점들을 내세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지난 8일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먼저 양주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가 내세우는 첫 번째 강점, 우수한 접근성입니다. 양주시가 제안한 부지인 나리농원 위치는 수도권 제1, 제2 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광사 IC 바로 옆,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는 차로 25분, 인천국제공항은 50분대, 남양주 등 인근 지자체는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전철 1호선 양주역과 7호선 옥정역, GTX C노선 덕정역에서도 차로 10분 내외라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제한 부지 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양주시가 제안한 부지인 나리농원입니다. 이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지으려면 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곳은 그의 2배에 달하는 11만 제곱미터고요. 또 농업진흥구역이라 부지 매입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평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곳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양주시는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경기장이 학교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 4명이 모두 의정부 등 수도권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스피드를 타는 전문 엘리트 선수들이 태릉 스케이트장 주변으로 경기장 주변으로 한 70% 이상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태릉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로 만약 수도권 밖으로 멀리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운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의정부시와 의정부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도 가까운 양주시 유치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나 스케이트에 입문하는 꿈나무들한테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양주는 여기 태릉에서도 가깝고 교통편도 좋아서 선수 입장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후배들도 스케이트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이 꼭 양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성과 부지 확보를 앞세워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는 양주시. 양주시를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유치되면 연간 30만 명이 이용해 7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시도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줄 대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빙상 도시의 자존심과 반한 미군 공여지를 활용해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품에 안는다는 구상입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접근성입니다. 수도권으로 1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데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1호선 동두천역에서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후보지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1호선만 타도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바로 동두천역에서 내려서 한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으면 본인 혼자서도 그 스케이트장에 가서 그 빙상, 아이스링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환경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동두천시의 두 번째 강점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빙상도시 이미지입니다. 동두천시는 빙상팀을 운영하며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선과 오세종 등 당대 최고 빙상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도 차민규와 안현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부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반한 미군기지 캠프 캐슬인데요. 동두천시는 이곳을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면적은 약 9만 제곱미터로 스케이트장 필요 면적 5만 제곱미터를 훨씬 웃도는데요. 특히 동두천시는 이곳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스케이트장 이외에 다른 시설들을 필요로 한다면 동두천시는 이에 맞춰 추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 반환된 그 노스캐슬 부지에는 저희가 실내 빙상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 36홀 그리고 종합 체육 스포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배려 차원에서라도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동두천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체 면적의 약 42%를 미군 기지가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도시에게 정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동두천으로 꼭 줘야 된다. 왜냐하면 동두천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대회를 유치를 하고 외부 사람들이 동두천을 방문하면서 소요산과 더불어서 동두천 관광을 같이 함께 더불어 해준다면 동두천 지역 경제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동두천 경제는 미군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평택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인구도 9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떨어진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신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유치 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 7개 지자체가 접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에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공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해서 한 2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한 11개 지자체, 서울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유치 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7곳이 접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 김포시, 인천 서구,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시 이렇게 7곳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텐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평가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준비한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평가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교통과 인프라, 사업 추진 가능성, 환경 조건, 그리고 지자체 지원과 상생 방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점이 높은 항목을 보시면 교통 편리성과 부지 확보 여부가 각각 20점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전 사무처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첫 번째 교통 편리성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병행해서 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생 선수들이 올해부터 최저학력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4교시까지 하고 운동하러 가는 학생 선수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부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6, 7교시까지 하고 운동을 하러 가려면 경기장이 멀리 있으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지 확보 여부는 아무래도 이 태릉 스케이트장을 철거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 대체 시설 부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7년에 태릉 선수촌을 이제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공사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지 조건이 굉장히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로 봤을 때 현재 경기 북부 지자체에 유치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이 결과는 물론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 수도권과 강원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용률 측면에서 인구가 더 많고 또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수도권이 좀 우세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랑 인천 서구, 김포시 이 지역들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리한 거는 의정부시에 컬링장이랑 기존에 있는 실내 빙상장이 있으니까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 서구나 김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편리하고 또 아무래도 인구가 더 많다는 점, 그런 데서 상업시설 운영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대한체육회는 이 유치 제안서를 가지고 다음 달까지 1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3, 4월 중에 이 현지 답사와 2차 심사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부지를 확정 짓고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죠. 네, 김신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천구는 1호선 마지막 역인 연천역에 관광 안내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관광 안내소는 경원선 연천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요. 연천구는 관광 안내소를 통해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관광 정보와 교통, 숙박, 음식점 안내,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르신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수요와 수요에 대한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 품격 있는 배려 도시, 활동적인 참여 도시, 살기 좋은 행복 도시의 4대 목표로 8대 영역 50여 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